어머니, 응, 저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윤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정욱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진짜 윤미의 모습이었구나. 깜빡깜빡하시고 가습을 켜놓고 까먹으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이런 증상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이라고? 네. 언제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지 다 써놨어요. 정욱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윤미가 자신의 모든 실수를 기록해뒀다니. 왜 그런 걸 기록해? 필요하니까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증명하려면. 윤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요즘 은우도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이상한 행동하신다고. 내가 언제 은우한테 그랬다고. 기억 못 하시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정욱은 혼란에 빠졌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약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걸까? 어머니, 앞으로는 말씀 조심하세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시면 다쳐요. 윤미의 협박에 정욱은 몸이 떨렸어요. 가족들도 다 어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도 믿지 않았잖아요. 윤미야,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치매 환자예요. 누가 봐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새벽 5시 정욱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72회를 살아오면서 몸 아픈 곳이 늘어갈 때마다 혼자 늙어간다는 외로움이 더 깊어졌어요. 또 못 잤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눈과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보낸 지 벌써 3년.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 손주 은우의 웃음소리 뿐이었어요.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몸이 더 아프면 기억이 더 나빠지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할머니, 일어났어요? 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어요. 정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우리 은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손이 제일 맛있어요. 은우의 말에 정욱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윤미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몸에 안 좋아요. 연세도 있으시는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정욱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마치 자신이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평생 이렇게 살았어. 그래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나이 들면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윤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욱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나이 들었다는 말, 쉬어야 한다는 말, 모든 게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정욱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깜빡 잊고 같은 물건을 2번 집어들었어요. 집에 와서야 깨달았죠. 아이고, 내가 정말 늙었나 봐. 그런 자신이 한심하고 슬펐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윤미가 작은 갈색병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요즘 잠 못 주무시죠? 밤에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려요. 정욱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잠 못 이루는 걸 며느리가 알고 있었다니. 미안하다. 내가 소리를 냈나? 아니에요, 어머니. 연세 들면 다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약국에서 특별히 구해온 천연 보약이에요. 숙면에도 도움되고 기억력에도 좋대요. 윤미가 건넨 병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제가 약사라서 잘 알아요.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딱 맞는 거예요. 약사라는 말에 정옥은 안심했어요. 전문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준 거니까. 고맙다, 윤미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날 밤 정옥은 처음으로 그 약을 먹었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구해준 건데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지? 부엌에 가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설거지는 되어 있는 걸 보니 저녁을 먹긴 했나 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정욱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윤미의 말에 정욱은 당황했어요.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요즘 많이 그러세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치매라는 말에 정욱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건 정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거든요. 손주 은우도 요즘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할머니 품에 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우야, 할머니 안 좋아해?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요즘 무서워요. 무서워? 할머니가 뭘 했는데? 갑자기 큰 소리 내시고 같은 말 계속하시고 정욱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손주에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니. 그날 밤 정욱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말 치매가 오는 걸까?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거울 속 자신이 너무나 늙고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윤미가 또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푹 주무시면 내일은 좀 나으실 거예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알약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았어요. 약을 삼키면서 정욱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일은 기억이 돌아오기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정욱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이렇게 늙어가는 게 죄인 걸까? 정욱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찾고 있지만 자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했어요. 어머니, 또 악몽 꾸셨어요? 윤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자꾸 이상한 꿈을 꿔. 약이 좀 약한가 봐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전문가니까 분명 자신에게 맞는 처방을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정욱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는 이렇게 기억이 나쁘지 않았는데 혹시 약이 문제일까?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정욱은 그날 밤 약을 먹는 척만 했어요. 혀 밑에 숨겼다가 윤미가 나간 후 화장실에서 뱉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약을 먹고 금세 의식을 잃듯 잠들었을 텐데 머리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새벽 3시 정욱은 거실로 나왔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아니면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을 때 정욱은 놀랐어요. 평소라면 알람 소리에도 깨기 힘들었는데 그날은 이미 깨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머리가 맑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도연이가 늦게 들어와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것, 은우가 숙제하면서 연필을 몇 번 깎았다는 것까지 다 떠올랐습니다. 이상의 약을 안 먹으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네. 정욱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정말 그 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미가 나타나자 정욱은 깜짝 놀랐어요. 응, 어젯밤에 잠을 잘 잤어. 약 효과가 좋았나 보네요. 정욱은 윤미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자신은 약을 먹지 않았는데 잠을 잘 잤다고 했더니 윤미는 약 효과라고 말했거든요. 윤미야, 나 어제 약 안 먹었는데 오히려 잠을 잘 잤어. 순간 윤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 상태로는 약 없이는 못 주무실 텐데. 윤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까? 마치 자신이 약을 먹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욱은 답답한 마음에 동네 마트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머리가 맑으니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트 앞에서 우연히 오랜 친구 정순을 만났어요. 어머, 정우가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정순아, 반가워.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 며느리가 잘해주나? 정욱은 정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정순아, 나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정욱은 며느리가 주는 보약을 먹으면 기억이 흐려진다는 것, 어제 약을 안 먹었더니 오히려 머리가 맑았다는 것을 말했어요. 정순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우가 그 약 좀 보여줄 수 있어?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나도 예전에 보건소에서 일했잖아. 두 사람은 서둘러 정욱의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윤미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정욱은 침실에서 갈색병을 꺼내 정순에게 보여줬어요. 정순은 병을 받아들고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우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보약이 아니야. 뭐라고? 이 안에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건 수면제야. 그것도 아주 강한. 정욱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수면제라고? 그럼 보약이 아니라고? 응. 그리고 이 약은 의사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거야. 특히 노인들이 오래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 혼란, 치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치매가 아니라 약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정호가 내가 요즘 기억력이 나빠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게 다 이 약 때문일 거야. 정욱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윤미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배신감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정순아, 나 무서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정호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범죄야. 정순이 정욱의 손을 꽉 잡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대로 두면 안 돼. 경찰이라고? 하지만 윤미는 내 며느리인데. 그래서 더 큰 문제야. 가족이 이런 짓을 하다니. 정욱은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도연이는 어떻게 될까? 은우는? 정순아,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 정호가 지금은 내 목숨이 더 중요해. 이런 약을 계속 먹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그날 밤 윤미가 또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먹지 않을 거였습니다. 정순의 말이 맞다면 이 작은 알약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니까요. 윤미야, 고마워. 정욱은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윤미가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혼자 남겨진 정욱은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나를 믿어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 정욱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비록 늙고 힘없는 몸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정순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기억도, 자존심도, 가족들의 신뢰도.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였어요. 그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졌고요. 경찰관은 정욱의 말을 듣고 약병을 확인했어요. 이건 확실히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네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불안했어요.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윤미는 약사니까 그럴듯한 변명을 댈 수도 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욱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마침 윤미도 집에 있었습니다. 윤미 씨,
어머님께서 신고를 하셨는데요. 윤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아, 그거요? 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제가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요? 네,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그래서 우선 숙면을 취하시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윤미의 말은 조리가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의료인 입장에서 좀 성급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좋은 뜻이었는데 오해를 사게 됐네요. 정욱은 당황했어요. 윤미가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거든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으니 이번에는 주의로 끝내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집안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은우는 무서워하며 자기 방으로 피했습니다. 정욱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경찰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윤미가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윤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정욱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진짜 윤미의 모습이었구나. 깜빡깜빡하시고 가습을 켜놓고 까먹으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이런 증상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이라고? 네. 언제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지 다 써놨어요. 정욱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윤미가 자신의 모든 실수를 기록해뒀다니. 왜 그런 걸 기록해? 필요하니까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증명하려면. 윤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요즘 은우도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이상한 행동하신다고. 내가 언제 은우한테 그랬다고. 기억 못 하시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정욱은 혼란에 빠졌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약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걸까? 어머니, 앞으로는 말씀 조심하세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시면 다쳐요. 윤미의 협박에 정욱은 몸이 떨렸어요. 가족들도 다 어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도 믿지 않았잖아요. 윤미야,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치매 환자예요. 누가 봐도 그 말을 남기고 윤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미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욱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들 수 없었어요. 윤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과연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윤미의 진짜 목적이 뭘까?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 윤미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약을 끊은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은 말수가 줄었고 은우는 여전히 자신을 피했어요. 할머니, 은우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응, 은우야. 뭐 필요한 거 있어? 정옥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손주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길 바랐거든요. 할머니 어제 나 때렸죠? 정옥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은우야, 할머니가 언제 너를 때렸다고? 어제 저녁에 숙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머리를 때렸어요. 은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옥은 너무 놀라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은우야, 할머니는 그런 적 없어.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아빠도 봤다고 했어요. 그때 윤미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네요. 내가 언제 은우를 때렸다고. 그런 적 없어. 정옥이 소리치자 은우는 더욱 무서워하며 윤미 뒤로 숨었어요. 은우야, 엄마한테 와. 할머니가 또 화내신다. 나는 화내는 게 아니야. 억울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은우가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윤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CCTV도 있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화면에는 거실 모습이 나왔어요. 정옥이 은우 옆에서 뭔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은우의 머리를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봐요. 어머니가 은우 머리를 치시는 거 보이죠? 정옥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해,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일을 기억 못 하시니까. 정옥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손주를 때린 걸까? 약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그날 밤 정옥은 잠들 수 없었어요. 자꾸만 은우의 무서워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손주에게 손을 댔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정옥을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도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밤새 고민했다는 게 보였습니다. 응, 도연아. 엄마가 요즘 정말 많이 이상하세요. 은우도 무서워하고. 도연아, 나는 은우를 때린 기억이 정말 없어. 그게 더 문제예요, 엄마. 본인이 한 일을 기억 못 하시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윤미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밤에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서 있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내가 그랬다고? 기억 안 나시죠? 정옥은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엄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검사라도. 너도 나를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의 친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니. 엄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엄마 건강이 걱정되는 거예요. 도연이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말수도 줄고 자꾸 의심하시고 공격적으로 변하시고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욱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리고 윤미 말로는 엄마가 이상한 말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그건 정욱은 말을 멈췄어요. 정말로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까? 약에 취해서? 엄마,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도연이 위로했지만 정욱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정순이 찾아왔어요. 정우가 어떻게 지내? 정순아. 정욱은 정순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자신을 믿어줄 사람은 정순뿐인 것 같았거든요. 나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정욱은 정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은우를 때렸다는 것,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자신을 치매라고 생각한다는 것까지. 정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우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 왜? 뭔가 이상해. 내가 은우를 때릴 리 없잖아. 이미 봤어. 분명히 내 모습이었어. 그래도 한 번 더 자세히 보자. 하지만 정욱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심지어 자신조차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됐거든요. 정순아, 나 정말 치매가 오는 것 같아. 내가 한 일을 기억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멀쩡해.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정욱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정우가 그런 생각하지 마. 정순이 정욱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정욱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은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내가 정말 은우를 때렸을까? 내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걸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져만 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욱은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윤미였습니다. 밤중에 뭘 하고 있는 걸까? 윤미는 마당에서 뭔가를 땅에 묻고 있었어요. 정욱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 밤중에 뭘 묻는 거지? 하지만 확실히 보기에는 너무 어두웠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요즘 자꾸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마당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역시 내가 이상해지고 있는구나. 정욱은 자신을 더욱 의심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욱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화재 경보기 소리에 온 가족이 깼어요.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도연이 소리치며 뛰어나왔어요. 다행히 불은 크지 않았고 금세 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나는 괜찮아. 정욱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밤중에 요리를 하셨어요? 윤미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요리? 나는 요리 안 했는데? 그럼 이 냄비는 뭐예요?
정욱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올린 냄비가 아닌데 나는 정말 모르겠어. 잠만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 가스불도 켜져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은우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도연아, 나는 정말 안 했어. 하지만 아무도 정욱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는 정욱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윤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욱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젯밤 일 보세요. 밤중에 요리를 하시다가 불을 낼 뻔했잖아요. 나는 요리 안 했다고. 정욱이 소리치자 윤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CCTV 보세요. 화면에는 정욱이 밤중에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화질이 어두워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봐요. 어머니가 밤 2시에 부엌에 가시는 거 보이죠? 정욱은 화면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이상해,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한 일을 기억 못 하시니까. 혹시 내가 잠꼬대하면서 한 건 아닐까? 어머니, 잠꼬대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미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도연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윤미랑 얘기해 봤는데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어젯밤에 불날 뻔했잖아요. 은우도 있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요양원에 알아봤어요. 정욱은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이라고? 엄마 혼자서는 위험해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도연아, 나는 요양원 안 가.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양원에 가는 것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과 같았거든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은우를 때리고 밤중에 불낼 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떡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미도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정욱은 윤미를 바라봤어요. 윤미는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은우도 할머니를 무서워하고 저도 밤마다 불안해서 못 자겠어요. 윤미야,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제대로 돌봐드릴 거예요. 윤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정욱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고 싶어. 요양원은 싫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야. 나는 이 집이 좋다고. 정욱이 울먹이자 은우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왜 울어? 은우는 여전히 정욱을 무서워했지만 할머니가 우는 모습에는 마음이 아픈 것 같았어요. 은우야, 할머니가 어디 가야 한대? 어디? 다른 집으로. 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정욱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결국 손주만이 자신을 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엄마, 내일 요양원 견학을 가볼게요. 도연아, 제발.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정욱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구나. 그날 밤 정욱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요양원을 구경하러 가야 한다는 것, 곧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내가 그 모든 일을 한 걸까? 은우를 때리고 불을 낼 뻔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데 자신만 모르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는 게 맞는 건지도 몰랐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견학 전날 밤 정옥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세면대 아래 수납 공간에서 작은 주사기와 약병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정옥은 조심스럽게 약병을 들어봤어요. 라벨에는 의학 용어가 적혀 있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이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윤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그냥. 정욱은 서둘러 약병을 숨겼어요. 하지만 윤미의 날카로운 눈이 정욱의 손을 봤습니다. 어머니, 뭘 가지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주세요. 윤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정욱은 어쩔 수 없이 약병을 내밀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 당뇨 주사예요. 윤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당뇨 주사? 너 당뇨 있어? 경미한 당뇨가 있어서 가끔 맞아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욱은 이상했어요. 당뇨 환자가 주사를 화장실에 숨겨둘 이유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정순에게 몰래 전화했어요. 정순아,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해. 무슨 일인데? 정욱은 어젯밤에 발견한 주사기와 약병 이야기를 했어요. 정순아, 당뇨 주사를 화장실에 숨겨두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보통은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혹시 이것도 나를 해치려는 거 아닐까? 정호가 그 약병 가져올 수 있어? 어떻게? 몰래라도. 내가 아는 약사한테 물어볼게. 정욱은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정욱은 화장실로 갔어요. 약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약병을 가방에 넣었어요. 혹시 윤미가 알아챌까봐 똑같은 크기의 빈 병으로 바꿔놨습니다. 정순과 만난 곳은 동네 카페였어요. 정호가 약병 가져왔어? 응. 정수는 약병을 받아들고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상하네. 이건 당뇨 주사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건 진정제야. 그것도 아주 강한. 정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진정제라고? 응. 이 약은 정신과에서 쓰는 건데 몰래 음식에 타면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기억을 못하게 돼. 정순의 말에 정욱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윤미가 나한테 이것도 몰래 먹였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정우가 너 요즘 밤에 이상한 행동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이 약 때문일 거야. 정욱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내가 은우를 때리고
불을 낼 뻔한 것도 다 이 약 때문이라는 거야. 약에 의한 몽유병 상태였을 거야. 본인은 기억 못하지만 몸은 움직이는 거지. 정순이 정욱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욱아, 이건 명백한 범죄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정욱은 망설였어요. 증거가 있을까? 윤미가 또 잘 빠져나가면 어떡해? 이번에는 달라. 우리한테 약병이 있잖아. 하지만 이건 훔친 거잖아. 정욱은 불안했어요. 혹시 자신이 도둑질한 것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하나. 정순아,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증거? 윤미가 나한테 이 약을 사용하는 현장을 잡는 거야. 정수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정욱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나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날 밤 정욱은 잠든 척하며 윤미를 기다렸어요. 과연 윤미가 나타날까? 밤 12시경 문이 조용히 열리며 윤미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욱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윤미는 정욱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주사를 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윤미야. 정욱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윤미는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깨어 계셨어요? 너 지금 뭐 하려던 거야? 그게 어머니가 요즘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주사를. 수면주사? 이게 수면주사야? 정욱이 떨어진 주사기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진정제잖아.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주사를 놓은 거야? 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상해진 거야. 내가 치매 걸린 줄 알았잖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나한테 독을 먹이고 있었는데? 윤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들통이 난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시네요. 뭘 이해하라는 거야? 이 모든 게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윤미의 말에 정욱은 어이가 없었어요. 나를 위한다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세요. 혼자 살겠다고, 요양원 안 가겠다고. 윤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든 거야? 나를 치매로 만들어서 쉽게 요양원에 보내려고? 어머니가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윤미의 차가운 말에 정욱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짐이라고? 나는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건 예전 얘기예요. 지금은 달라요. 윤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도연이도 힘들어해요. 은우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게 다 내가 만든 거잖아. 정욱이 소리치자 윤미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온 집안이 깨요. 깨면 어때? 내가 한 짓을 다 말해줄 거야. 하지만 윤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 말을? 그 말에 정욱은 절망했어요. 윤미 말이 맞았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나 정순에게 전화했어요. 정순아, 어젯밤에 현장을 잡았어. 정말? 어떻게 됐어?
정옥은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윤미가 주사를 놓으려 했던 것, 진정제를 사용해서 자신을 조종했다는 것까지. 정순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주사기는 윤미가 가져갔을 거고. 정욱은 걱정이 많았어요. 어젯밤 일을 누가 믿어줄까? 정우가 포기하면 안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정순의 말에 정욱은 용기를 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싸워보자. 두 사람은 먼저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정욱은 집에서 윤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미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정욱은 몰래 지켜봤습니다. 윤미는 정욱의 물컵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어요. 아마 진정제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주사만이 아니라 음식에도 타고 있었구나. 정욱은 휴대폰으로 윤미를 몰래 촬영했어요. 비록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타는 모습은 잡혔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윤미가 물컵을 가져왔어요. 정욱은 마시는 척하며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맛이 이상하네. 이상해요? 그냥 물인데. 윤미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윤미야, 혹시 이 물에 뭔가 넣었어?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그냥 물이라니까요. 하지만 정욱은 이제 확신했어요. 윤미가 자신의 음식과 물에 약을 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내일 요양원에 가서 상담받기로 했어요. 도연아, 나는 요양원 안 가. 엄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정욱은 도연을 붙잡고 진실을 말하려 했어요. 윤미가 나한테 약을 먹이고 있어. 엄마, 또 그런 소리예요? 정말이야. 어젯밤에 내가 직접 봤어. 하지만 도연은 믿지 않았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윤미가 얼마나 열심히 엄마를 돌보는데. 도연아,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모든 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도연의 말에 정욱은 절망했어요. 친아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욱은 정순과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정순아, 내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겠어. 어떻게? 윤미가 나한테 약 주는 걸 녹화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이미 위험해. 내일 요양원에 가면 모든 게 끝나. 정욱은 정순에게서 작은 카메라를 빌렸어요. 요즘은 작고 숨기기 쉬운 카메라들이 많았거든요. 이걸 침실에 숨겨둘게. 윤미가 또 주사 놓으러 오면 다 녹화될 거야. 정우가 조심해.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그날 밤 정욱은 카메라를 침실 화장대 뒤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잠든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윤미가 나타날까? 밤 1시경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윤미가 손에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정욱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윤미는 정욱의 팔을 들어 올리고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모든 걸 참았어요. 주사가 들어가는 것도, 약 기운이 올라오는 것도, 증거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윤미가 나간 후 정욱은 의식이 흐려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에 모든 게 녹화됐을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힘들게 눈을 떴어요. 머리가 무겁고 몸이 무거웠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윤미가 자신에게 주사를 놓는 모습까지. 이제 됐다. 정옥은 즉시 정순에게 연락했어요. 정순아, 증거를 잡았어. 정말? 어떻게? 윤미가 나한테 주사 놓는 거 다 녹화됐어. 정순도 흥분했어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바로 그때 윤미가 정옥의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정옥은 재빨리 카메라를 숨겼어요. 아무것도 안 해. 준비하세요. 요양원 가야 해요. 나는 안 가. 어머니, 선택권이 없어요. 윤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싫어하셔도 가셔야 해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됐어요. 정옥은 카메라를 꽉 붙잡았어요. 이것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거든요. 윤미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빨리 다녀오세요. 정옥은 화장실에서 정순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정순아,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줘. 윤미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알았어. 지금 간다. 정옥은 카메라를 속옷에 숨기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윤미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정말 나한테 약을 먹인 거 맞지? 윤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머니, 또 헛소리 시작이세요? 헛소리가 아니야. 너 어젯밤에도 나한테 주사 놨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요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윤미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정옥에게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정순이 함께 왔습니다. 신고 접수되어 왔습니다. 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카메라를 받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윤미가 정옥에게 주사를 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찰관이 윤미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의사 처방전이 있습니까? 그건 윤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 약은 무허가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도연이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아, 윤미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정욱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도연도 영상을 보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미야, 이게 정말이야? 윤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도연 씨, 부인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도연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3개월 후 정옥은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약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저도 뭔가 배웠거든요. 재판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욱이 가방에서 조그만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윤미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바보로 만들었는지. 녹음기에서 윤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들, 진짜 꿀팁 알려줄까? 시어머니 골치 아프면 진정제 쓰면 돼. 알아서 이상해져서 요양원 보내기 딱 좋아. 난 이번에 재판 받아도 아마 벌금만 내면 될걸? 껄끄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살아지 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겁니까? 일주일 전이요. 윤미가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앉아 있었지만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정욱의 눈에 장난스러운 빛이 반짝였어요. 저도 이제 첩보 활동할 줄 알거든요.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피고인,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한 말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정욱은 법원 복도에서 윤미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윤미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필요하다 마다야. 내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저도 어머니를 위한 거였는데 나를 위한다고? 정욱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야, 내가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뭐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라는 거야. 정욱이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부부 재산 조사서야.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내 친구 중에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다들 열심히 도와줬지. 정욱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도연이 명의로 된 아파트 세 채, 너명의 주식 계좌, 그리고 너희가 숨겨둔 비자금까지. 그걸 왜? 이혼 소송 준비야. 윤미가 깜짝 놀랐어요. 이혼이요? 응. 도연이한테 이미 다 보여줬어. 내가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운 것도 포함해서. 윤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나한테 독 먹일 때는 언제고. 내 덕분에 이 나이에 각성 일한 걸 했어.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이 이런지 모르고 살았지 뭐니. 고마워. 정욱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제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차례야. 한 달 후, 정욱은 정순과 함께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정욱아, 윤미 어떻게 됐어? 아, 그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정욱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어요. 재산 분할도 다 끝났고 위자료도 받았어. 얼마나? 3억? 정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3억이나? 뭐,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적은 거지. 죽을 뻔했는데. 정욱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일단 집부터 리모델링 할 거야. 윤미 흔적을 다 지우고 싶어? 정욱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봐,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상담받고 왔어. 화면에는 모던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떠 있었어요. 와, 완전 달라지겠다. 응, 새 집에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그때 정욱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울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정욱이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뭐야? 윤미가 은우를 통해서 빌고 있네. 뭐라고 답장할 거야? 정욱이 휴대폰에 문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은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해줘.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욱이 말했어요. 정순아, 나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가족한테 독을 먹여? 그건 가족이 아니야. 너도 그랬잖아. 정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바로 그때 도연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요즘 도연은 정욱에게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일 거예요. 엄마, 여기 계셨네요. 도연아, 어떻게 알고 왔어? GPS로 확인했어요. 정욱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GPS로 엄마 휴대폰에 가족 위치 공유 설정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도연아, 나 70살이지 7살이 아니야.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그는 정욱을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도연아, 앉아. 정욱이 자리를 가리켰어요. 엄마, 집에 가시죠. 저녁 차려드릴게요. 도연아, 너 요즘 너무 나한테 잘해. 당연하죠. 제가 엄마를 제대로 보호 못했는데. 정욱이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아, 나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잘해주는 거 원하지 않아. 엄마, 나는 그냥 평범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윤미 일 때문에 나를 특별 대우하지 말고.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응,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새 엄마는 언제 와요? 은우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은우야, 그런 얘기는. 괜찮아, 도연아. 정욱이 은우를 바라봤어요. 은우야, 아빠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 하면 할머니가 반대하지 않을 거야. 정말요? 응.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나볼 거야. 도연이 놀랐어요. 처음부터 만나보시려고요? 응. 할머니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지. 정욱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그리고 은우한테도 잘해야 하고 요리도 할 줄 알아야 하고. 할머니,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해. 정욱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거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그래, 그게 맞아. 정욱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새로 꾸민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윤미와 사는 과정에서 나도 많이 배웠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정욱이 펜을 들고 계속 썼어요. 복수는 생각보다 달콤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정말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정욱은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미야, 잘 지내라. 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
정욱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70년을 살았는데 너는 고작 30 몇 살이잖아. 아직 배울 게 많아. 그녀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요즘 정욱은 매일이 새로웠어요.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 정욱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